밑에 발 조심하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의 인생을 쭉 더듬어 보게 되면 나 자신이 살아보니까 90까지는 늙는 게 아닙니다. 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인생을 2단계로 살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2단계가 아니고 3단계로 살아야겠다 그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마지막 남는 것은 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철들게 되면서부터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동물은 그걸 묻지 않아도 괜찮은데 인간은 그 문제를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동안은 성장하고 보람 있게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 많은 편이지만은 새해가 되게 되면 금년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연장되는 겁니다. 학생 때는 어떤 학생이 될까, 직장에 가서는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할까, 직장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서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사는 것이 아마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민관이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늙는다 하는 것을 좀 언제까지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부임했을 때가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해갑이 됐다 그런 얘기도 듣고 정년퇴직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사나, 나도 정년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해갑 정년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25년쯤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잠깐 동안인 것 같은데 해갑이 되대요. 해갑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들 뭐 해갑 잔치도 해주고 기념 논문집도 뭐 발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날 늙은이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있는데 옆에 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 요새 뭘 소일하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5년 남았는데 5년은 정말 열심히 많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내 인생에서 60에서 65세까지 제일 일 좀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년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요.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사회 공간, 활동 공간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가정이라고 하는 좁은 생활 공간에 있다가 공동묘지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교원은 많은 일을 했는데 대학에서 이제 정년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대학에서는 사회 관습이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정년 됐으니까 나가라 그러지만은 내 인생을 내가 버릴 수 없으니까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기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오기를 부려봤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혼자 얘기를 이제 가지고 있던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거라고. 과거에 많은 졸업생들을 내가 내보냈지만은 이제 나도 졸업생이 늦게 됐으니까 선배를 모시고 내가 열심히 일할 작정이라고. 그리고 여전히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10년이 잠깐 갔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두 친구가 있는데 숭실대학의 안병호 교수님하고 서울대학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님하고 50년 동안 같이 일하고 또 함께 같은 분야에서 살아왔으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우리 셋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인생이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슬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있고 알찼던 나이 황금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60은 돼야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때가 오니까 60부터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게 되면 제일 달라지는 게 민고안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거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든 지도자가 될 자격도 갖추고 또 존경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그래도 60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0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는가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는가 쭉 반성해보고 종합해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다. 그때까지 모든 것은 성숙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75세까지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유지해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내려와 버리고 말면 내 인생의 끝이 올 테니까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는가. 셋이서 이제 다 같이 우리 문제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85, 6세까지는 물론 갈 거고 잘하면 90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김태길 선생님도 90에 이제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뭐 꾸준히 일하셨고요.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가셨는데 92세 때 텔레비전에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라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나도 내가 보니까 90까지는 연장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내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인생을 두 단계로 본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30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 30에서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정년이 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보아도 좋고요.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 일했다 하게 되면 65세쯤 된 다음부터 90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가, 그 기간이 추가된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두 단계가 아니고 세 단계로 살아야겠다, 그겁니다. 사과나무를 키워서 이렇게 다 크게 자라게 하면 제일 좋은 때는 언젠가 열매를 맺는 때가 제일 소중한 때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생을 세 단계를 보게 되고 제3단계가 가장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살아보니까 90까지는 늙는 게 아닙니다. 90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일할 수 있는데 우리 철학과의 정석회 교수님이 92세인가 3세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분을 모시고 차 타고 가게 됐습니다. 가는데 차 안에서 이제 심심하시니까 한참 가시다가 나보고 가만히 김효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 있다가 혼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아주 평안도측입니다. 거기에 뭐에 깔려 있는 거 하니 나도 76세 때쯤은 정말 좋았는데 그 나이가 다 갔구나, 그런 후대, 이제 좀 후회 섞인 말씀입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음에 내가 90이 넘으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인생을 3단계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보다 좀 일찍 그런 생각을 한 사회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50년쯤 전에 이제 이런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이제 뭐인고 하니 90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사느냐. 일반적인 결론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인고 하니 60이 넘으면 무조건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키워야 하니까, 성장해야 하니까 공부해라. 그 공부하라고 하는 데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공부를 60이 돼서 다시 시작해라, 그 뜻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뭔고 하니 60대쯤 넘게 되면 독서를 좀 많이 해라. 내 인생이 살찌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이제 생활 내용을 풍부하게 공부해라.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고 하니 절대로 놀진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내용과 열매를 이제 거둘 수 있다.
봉사 활동을 해도 좋고 무슨 일 해도 좋으니까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얘기가 민고안이 60이 넘어서 적어도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학을 나온 사람쯤은 취미 활동을 시작해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고안이 선진 사회는 어디에 가든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 그건 아주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책을 읽는 사회와 읽지 않는 사회 사이는 개인의 차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사회의 수준까지도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은 나 표준으로 해서 90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그 인생 상담을 하는 할머니 교수님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권하고 있는 게 민고안이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해라.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는 주부님하고 집에서 소일하는 주부님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해보는 사람이 압니다. 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90대기 전에는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90쯤 돼서 나 늙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지금은 또 달라져야겠지만은 90이 인생의 고비였습니다. 두 친구도 먼저 가고요. 주변에 90대가 다니까 다 세상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 남은 인생을 또 남과 같이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또 일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95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늙었다 하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체가 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내 신체의 건강이 내 정신을 이끌고 왔는데 90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정신적 건강이 신체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정신은 언제부터 늙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정신력은 점체로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0대쯤 되게 되면 기억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뭐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멎으니까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고력은 기억력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60이 넘으면서 큰일을 하게 되고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기억력은 멈춰두더라도 사고력, 창조력이 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노력하고 잘 정리하게 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도 늙는 건 아니었다. 우리 정신력은 내가 더 많이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또 이렇게 의사들 가운데 이제 인생을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그 대뇌, 우리 뇌의 기능은 점체로 늙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65세까지 이제 30대에서 직장 생활을 30여 년 동안 이제 해왔는데 그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느낀 거, 내가 찾은 게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또 해봅니다. 특수한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과 관계되는 첫째 조건은 경제 조건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또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경제적인 조건이 채워져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가난하게 고생한 것은 좀 늦게 연세대학교에 가면서 한 3, 4년 동안이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그 힘든 그 조건을 민관이 38선을 넘어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저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있는 동안에는 그걸로 쭉 살아오고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었는데 6.25 전쟁 때문에 다 이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교감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로 그 직장에 있는 동안 집 걱정은 안 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니까 집이 없어졌습니다. 집 없이 산다 하는 그 고충 저도 많이 좀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뭐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아들, 딸 가르치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였는데 저는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동생 셋을 이제 같이 서울로 왔는데 그 세 동생이 다 대학과 고등학교 갈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제 자리를 정하기는 정했는데 나 혼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이 10명쯤 되니까 집도 없이 얼마나 그 고생했으리라 하는 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얻는 그 신념은 얻은 신념인 거아니 내 힘으로 우리 가정 경제는 내가 책임을 맡아야지 누구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또 무슨 그 질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입이 생기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겠습니다. 여러 대학의 강사로 가고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나한테 전임 대우를 해줄 테니까 다른 대학에 시간은 다 없이 하고 연세대학교와 우리 대학 두 대학만 좀 강의를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좀 안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 생활을 좀 바꾸는 작은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방에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500~600명 모여서 이제 내 강의를 듣게 돼 있는데 강사를 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가지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가긴 가야겠는데 같은 토요일에 같은 시간에 제가 삼성그룹의 강연에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삼성그룹에 가면 이제 배차해 주니까 고생 안 하죠. 강사료도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하지만 또 강사료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곳은 교육계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도 이렇게 소중한
강연 시간이 없었는데 가야겠는데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고 그래서 마음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 이제 전화로 많이 연락해서 양해가 되고 대구에 이제 갔다가 왔습니다. 고생한 셈이죠. 강사는 물론 적었고요. 서울역에 늦게 내려가지고 저녁 때 버스를 타고서 집에 오면서 내 생각에 오늘 내 선택이 옳았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수입 때문에 돈 때문에 일했는데 앞으로는 돈 때문에 일하는 인생은 접어놓고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나 무슨 일이 더 가치 있는가 일의 가치를 찾아서 사는 내 인생을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나는 동안에 생활을 사실 바꿨습니다. 바꾸고서 한 10여 년, 한 20년 가까이 쭉 살아보니까 내 판단이 옳았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하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 때문에 일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피곤하고요. 고달프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날 정도까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더 일하고 싶고 같은 일을 해도 더 즐겁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왔는데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일이 수입과 더불어 끝납니다. 돈 때문에 일했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데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니까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이 일을 더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는 일을 위해서 일할 때가 수입이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 행복과 일의 가치지만 아니고 사회도 그렇게 돼야겠다. (80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보람있게 살았는가, 누가 보람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일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정치가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정치를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벗어나거나 그 일을 배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에서 실패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정치가로서 성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기업은 왜 하는가? 장사는 왜 하는가? 이걸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마지막 목적은 민구하니 내가 이 기업에 성공함으로써 좀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경제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 기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의 목적은 꼭 같습니다. 내 머리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거 전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내가 오늘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많은 선배들과 또 선제 스승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건 99.9까지 다 남이 준 겁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른 사람한테서 받아서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많은 것을 받으면서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었는가,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거 하나,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해가지고서 90가지를 사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가. 그래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민구안이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돈을 쓰고 내 비용을 대더라도 그 일은 내가 가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고 사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가능하면 내 비용을 씁니다. 필요할 때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도 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의식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변화가 민구안이 내 즐거움,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니까 아버지로서의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 제자들이 보람있게 사니까 내 제자들의 보람있는 인생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답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행복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의 가치를 소유를 위해서 산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얻은 것은 남고, 그리고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몇 해 동안 정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만 아니고 좀 가난하게 사는 내 친구들이 제일 좋은 때는 언제였는가, 봉급 받는 날이었습니다. 봉급이 올라갔다, 보너스가 나왔다 하면 다들 교수들이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동안 대학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들을 알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하숙방을 들질 못해서, 지금은 그런 학생이 없겠습니다마는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다니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볼 때에는 아, 이거 내가 봉급이 올라갔다고 보너스가 나왔다고 좋아했던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저런 제자들에게, 저런 가난한 가정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준 것, 이건 전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키워준 겁니다. 내가 14살에 중학교에 갔을 때에 중학생이 된 나한테 우리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내가 처음 중학생이 됐는데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 내가 학교에 가봤더니 내가 합격이 됐더라고, 합격됐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는 성장을 못한다. 가정과 더불어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 지도자가 되고 그 사회만큼 성장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고 민족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은 일제시대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저는 받으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들, 또 그런 목적을 함께 가지고 산 친구들, 그런 공동체 의식 때문에 나라가 자라고 사회가 이루어진다.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좀 그래서 쉬운 말을 쓰면 보직과 감투도 받는 것이 좋겠다. 봉급도 올라가면 좋겠고 명예도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교수들이 지금은 없겠습니다. 그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수님들은 가만 보면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대학이 잊어버립니다. 대학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은 역사가 대학이 날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도 대학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내 인생이 끝납니다. 내 삶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학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총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항상 우리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교수들이 있었는데 수는 적지만은 그런 교수들은 정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회를 위해서 다 일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접하고 이게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친구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게 되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우리 민족 국가의 보탬이 되고 있는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통부 장관이 돼서 국민들에게 불행을 주는 것보다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씩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존경받을 만하고 보람있게 살아야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가치평가가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그저 즐겁게 놀았고요.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과는 함께 성장하고 성장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요. 어른이 된 다음에 가장 행복한 건 민구안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 그걸 제일 보람 있게 느낍니다. 그런 친구가 많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이제 안병욱 교수나 김태길 선생이 이제 그런 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산 친구고 50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우정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다 갔습니다. 먼저 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따뜻한 우정을 가지고 함께 일했는데 일에만 빠져서 그래서 일에만 모든 시간 다 버려버리고 말았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두세 차례라도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좀 우리 우정도 좀 한 번 이렇게 되살려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태일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일 씨 그 전화를 받더니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 10년쯤 전에 하든지 하지 이제 우리 다 나이 들지 않았어. 그저 이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오고 순서가 오면 하나씩 가자. 같이 만나면 즐거울 것 같지? 그게 안 그래? 그래요?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얻은 경험은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제일 힘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우리 셋 가운데 누가 남을래? 마지막 남는 친구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만나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김태길 선생이 아마 먼저 가시려고 그랬던 거 봐요. 그분이 이제 90을 맞이하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생도 또 건강이 좀 좋지 못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또 한 번 안병옥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생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 전해 걸어서 그래요. 뭐 무슨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나 요새 그래서 이건 내 예감이야 이런 생각하는데 김태일 선생님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아마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그 내가 직감이 저거 안 선생님 먼저 가시려고 천국에서 나한테 유언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얘기를 남겼었는데요. 그 하나는 그래서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 그거고요. 마지막 얘기가 민구안이 김새는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했으니까 우리가 남겨놓는 일 다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다 마무리해 달라고. 그제 안세 나한테 남겨준 친구로서의 마지막 이제 유언이라고 할까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좀 피곤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두 친구가 나한테 남겨준 요청, 부탁,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을 대하는데 다들 나한테 와서 안생 참 고마웠다고, 김대일생 참 수고 많이 해주셨다고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안병옥 선생 책을 가지고 와서 안 선생 대신 내 사인 좀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편지를 살아계시면 안병옥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교수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한테 보내주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 지금까지 쭉 살아와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나이가 될 수 있는데 100이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뭐 자랑스럽게 살한 것 같아도요, 마지막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부끄러움이 남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더불어 산 사람,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보았던 사람, 자유가 상실되는 사회에서 자유를 함께 찾아 누려보려고 애썼던 지도자들, 또 각박하고 힘들고, 요새 우리 무슨 이제 뭐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마는, 경쟁 사회를 살다가 다 늙어버리고 많은 인생에서도 행복이 있었을까, 그런 걱정을 이제 함께 해보는 때가 오고, 이제 그러면 인간애가 상실되는 사회는 안 돼야겠다. 마지막 남는 것은 인간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좀 진실하게, 엄숙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친구들 함께 노력해 보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